안녕하세요. 펜타스 과학원장 김기현입니다. 고3들 겨울방학 강좌부터 좀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님들 모시고 좀 이렇게 좀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가 너무 위중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만나 뵙게 됐고요. 혹시 필요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하고 나서 같이 받도록 하는 걸로 하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제 수능 강좌로 이제 전부 다 바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리를 조금만 좀 해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갔다가 우리 가는 방법이 수시 있고 정시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수시는 9월 달에 최소 6개 지원하는 거예요. 최소한. 더 해도 돼요. 몇 개 이제 수시에 포함이 안 되는 뭐 육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죠. 11월 수능을 보고 요거 수시 앞에 이제 1차 수시가 있고 2차 수시 있고 어떤 이제 논술을 앞쪽에 보는 학교가 있고 뒤쪽에 보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붙어야 되는 데다 12월에 가나다고 해가지고 이제 3개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40%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최소 맞춰지는데 수시에서 저 인원들을 다 뽑지는 않아요. 이제 일부 2월 되는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대략 이제 5.5 대 4.5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요즘에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생기부까지 가져와서 이제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수능 선택 교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갖다가 큰 틀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자세하게 치는 거는 6월 평가원 이후에 우리가 생기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거지만 그 전에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아셔야 돼요.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요 안에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져요. 학생부의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내용, 즉 학교 내신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뽑는 거다. 이거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의 평점 얼마, 그다음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 평점 얼마 해도 그거에 가감치를 갖다가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과 전형은 지방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고 수도권은 아무래도 좀 내신 받기가 어려우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 이외에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아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더 높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잘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어떤 게 편하냐면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받는 거 정도만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올해 동국대라든지 이런 데 교과 전형 그 학생부 추천 보면 1차가 지금 한 1.78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동대가 1.78? 그러면 명지대나 이런 데 한 2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도권에서 좀 2점대 초반이면 그 명지대 가라 그러면 화내죠.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이제 조금 좀 많이 안 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상위권 15개 학교는 한 8% 내외 이 정도 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학종은 좀 다르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 종합전형은 요거는 교과인 내신과 비교과 영역까지 합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학종이 굉장히 볼 게 많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는 전부 다 학종으로 많이 뽑아요, 수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소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년까지만 자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3들은 유일하게 이제는 예비 고3들까지만 자소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자소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 보면 뭐 세특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기부에 보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2학년 것까지는 이제 1학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은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뭐 창체 뭐 이런 거, 봉사활동,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의 적합성에 어느 정도 좀 맞는가, 어떤 과정을 공부해왔는가를 갖다가 보는 거고, 이거는 탐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맞아야 돼요. 이건 학종은.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쳐도 학종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지금 2점대 중반 등급으로 2점대 중반 전체 말하는 거예요.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게 상위 몇 개 교과만 반영하는 데가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교과 반영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교과 반영이 많기 때문에 전체 평점을 갖다가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점대 중반 정도가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제 3점대 초반도 요즘에는 이제 종합전형으로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1차가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조금 좀 경쟁률이 낮은 과라든지 좀 기피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있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2점대 중반까지는 전부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학종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 작은 게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논술 전형, 대학별 고사로. 이제 논술 고사는 요거는 지금 33개 대학에서 그 모집을 하고 있고,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나눠져 있죠.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도 있고 과학 논술도 있어요. 수리 논술은 말 그대로 수학 논술이에요. 수학 문제를 갖다 푸는 과정을 갖다 전부 다 쓰는 거고, 과학 논술은 과학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과학 논술을 갖다가 특별히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 즉 수리 논술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봅니다. 근데 과학 논술은 일부 학교만 지금 보고 있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대, 성대, 경희대, 중대, 건대 해가지고 이렇게 5개 학교 정도? 거기에다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 가면 그 서울여대가 과학 논술만 봐요. 서울여대는 수리 논술 안 보고. 그래서 과학 논술을 갖다가 보는 학교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제 그 외의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에 있는 학종이라고 하는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전형.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상위권 친구들이 가는 게 종합전형. 그리고 중위권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논술과 종합전형을 이제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학종으로 한 2군데 정도 쓰고 논술을 갖다 한 4개 정도 쓰게 되고, 중위권 밑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6논술 쓴대요. 6논. 그죠? 6개 다 쓰죠. 쓸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못 쓰죠. 자,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도 수시는 정시보다는 높은 대학을 가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는 훨씬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를 갖다가 지원해서 가야 돼요. 적절히 잘 써서. 대신에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대학마다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데도 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쪽은 굉장히 많이 친구들이 몰리죠. 경쟁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높죠. 보통 한 30대 1 이상 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부터 이제 기가 죽죠. 수능 최저를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편이 훨씬 더 좋고, 올해처럼 불수능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마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춰놔도 어떻게 되죠? 추합이라도 가능하겠죠. 추가 합격이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를 갖다가 마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수능 최저를 마치는 최적화로 되어 있는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안 됐어. 이제 뭐 할 수 없어.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이제 수능으로 가야죠. 자,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일찍부터 나는 수능 해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특목이라든지 또는 N수생들, 뭐 반수하는 애들 있죠. 이 친구들의 합격 비율이 지금 55%. 이게 합격비예요, 합격비. 그 다음에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것이 한 45%?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코로나 시점이 지금 한 2년간 지속되면서 이 특목이나 N수생들은 더 비중이 올라갔고요.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은 더 내려왔어요. 왜 그럴까요? 특목이나 N수생들은
자기 공부 패턴이 안 망가졌죠. 코로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거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 패턴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수능에서 성공할 확률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합격하는 예도 많지만 이 수능은 근데 본인들이 보는 일생일대 최초의 국가고시예요. 말 그대로. 응? 운전면허보다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보다 더 성적이 안 나와요. 모의고사보다 낫다.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보다 최악의 점수를 맞아오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가급적이면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이제 가야 하는 거고, 이 논술 전형 안에도 내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신은 어느 정도 조금 보고, 내신보다는 어느 게 더 크냐면 당연히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의 비중이 더 크죠. 30% 40% 반영한다고 해도 기본 점수들이 다 있어요. 논술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3, 요거 7 이렇게 반영한다고 하시면 요거 300점 만점이고 요거 700점 만점이거든요. 논술 전형에서. 근데 이거 300점 만점 중에 기본 점수를 한 280점 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그럼 20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등급으로 한 2, 3등급 차이 나는 것은 논술에서 한 3, 4점 정도만 맞춰줘도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술 하나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나 겨울방학에는 수리논술 위주로만 먼저 시작을 했다가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여기 대학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6월달 이후에 과학논술을 들으면 돼요. 미리 과학논술을 듣는 게 아니고 과학논술은 6월 이후에 들어도 충분하다 대부분. 그때까지 과학이 1, 2등급이 계속 찍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논술을 못하니까 일단은 수리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리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학 점수가 대략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4등급 안쪽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7등급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할 수 없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이제 정시를 노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 건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따로 드리는 거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과목 선택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3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3이죠. 어떤 교과를 선택해야 될지를 갖다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영역별로 우리가 한번 특징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물리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1단원이 큰 대단원으로 역학이에요. 역학단원이 있고 2단원이 전기, 3단원이 파동단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역학 안에 조그만 소단원들이 총 6개가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기 안에 누가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친 게 항상 보존된다라는 부분. 얘가 킬러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역학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전기는 중3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내용이 없고 파동은 실험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거는 이 역학이거든요. 역학의 앞에 부분은 또 특히나 요거는 통합과학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여기서가 지금 킬러 파트 두 문제가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학 파트 이거 두 개 다 날려도 1등급 나오죠. 43점 뭐 1등급 컷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3점짜리 두 개 틀린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다 맞추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등급 정도까지 맞추는 게 목표인 친구들은 역학이 가능하다면 저는 물리 당연히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물리는 대학 가가지고 물리를 쓰는 꼭 필요한 교과 과목 학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이라든지, 그죠? 뭐 전기전자,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꼭 필요한 과들, 이런 과들이 이상하게 요즘에는 물리 선택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10대 1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얘는. 다른 건 전부 다 20대를 30대를 넘어가는데 생명 특히나 화학 뭐 이런 거 전공하는 과들은 대부분 다 20대를 막 10대를 다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5대 1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과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기 때문에 물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물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2등급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교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교과 과목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물리 원을 갖다가 아예 선택을 안 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원을 잘 봐야 되죠. 이제 화원. 자, 이제 화학원은 이제 구조가 이제 화학원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단원이 양적 관계라고 해서 화학의 식량, 화학식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양적 관계니까. 두 번째 단원이 오피탈이라고 해서 전자들의 배치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 단원이 얘네들을 결합하는 거 나오죠. 이제 결합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4단원이 화학 반응이에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킬러 단원이 어디냐면 이 양적 관계 단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학 반응이에요. 이 화학 반응 중에서 이제 중화 반응이죠. 이제 중화 반응. 이 양적 관계는 이 몰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많이들 그 화학을 갖다가 포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이제 이런 부분은 다 고1 때까지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고2 때 처음 나와요. 양적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제 몰 이해해서 끝나면 되는데 몰 농도가 또 나와요. 이 몰 농도는 화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1학기 중간고사 그때 성적을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고 이건 다 맞아야 되는 단원이고 그리고 화학 반응은 요건 이제 당연히 중화 반응이죠. 중성으로 만드는 반응,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되는 반응이죠. 중화 반응이 또 이제 킬러 단원으로 나옵니다.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뭐 한 문제 틀렸다 그러면 화학 1등급이 나오긴 해요. 지금. 네. 그래서 화학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튼 여기에 그 원래는 화학이 그 킬러 단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더 나왔었는데 계정교과 바뀌면서 금속의 반응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킬러가 2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큰 차이예요. 킬러가 2개 나온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시간상으로 한 5분 정도 벌은 거니까 엄청나게 크죠. 20문제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과학은 그중에 5분을 벌었다는 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실제로 응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화학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친구들 이건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게 여러 번 연습 풀면 해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짧아져요. 이 양적 관계는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저게 이제 화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생들이 거의 많은 친구들이 선택하는 교과가 이제 생명과학이죠. 그죠? 생명과학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 생명과학 1은 이 녀석은 이제 큰 대단원으로 따지면 이제 뭐 5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제 1, 2단원이 같이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물질 대사라 그래가지고 소화, 흡수, 배설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그죠? 요거고. 그다음에 3단원이 항상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호르몬 관계 배우는 거예요. 뭐 신경계 배우고. 그다음에 4번째 단원이 이제 유전 파트고 마지막 5째 단원이 생태계 파트인데 이 생태계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부터 이제 쭉 꾸준히 이제 공부를 했던 단원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어렵진 않죠. 이제 어려운 킬러 단원이 항상성 파트랑 유전 파트가 이제 킬러 단원이에요. 이제 항상성에서 지금 계속 1년 내내 그 킬러 단원으로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근수축 부분이죠. 계산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유전 파트는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 형태가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유전 형태. 이건 그 가계도라고 하는 걸 직접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난공불락이죠. 그죠? 생명과학은 사실은 유전이 관건이에요. 유전이 관건. 얘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크게 이제 차이들이 많고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생명과학 1을 수능에서 선택하는 친구들은 누굴까요? 보통은 의치, 한의대, 약대 계열에 있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생명과학 1을 끼고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의대 가는데 생명과학 안 하고 뭐 갑자기 물리나 화학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생명과학은 웬만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학 계열은. 그러니까 여기는 최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점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 생명과학이. 난이도 오답률 70% 이상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가 틀리는 거예요. 70%가.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있어요. 그 다음에 60% 이상 되는 것도 한 문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갖다가 딱 출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싹 적절하게 나누는 교과가 이제 생명과학이고,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생명과학이 등급이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선택을 하죠. 여기 보시면 역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벌써 던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양적 관계 어려우니까 이거 던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생명 지구과학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지만 최상위권 애들이 너무 탕탕한 교과가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전 파트를 갖다가 조금 좀 잘했나 못했나를 보시라고요. 특히나 2학년 2학기에 보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였거든요. 유전 파트 고성적 지난번 시험이죠. 그거가 어떻게 맞았는지를 어머님들이 판단하고 우리 친구들이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과학 1이라는 교과가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친구는 옛날에는 이제 응시인원이 가장 많았어요. 한 15만 명 봤으니까. 한 12만 명 볼 때 15만 명 봤으니까 제일 많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지구과학. 만만했으니까. 여기 이제 1단원이 고체지구라 그래서 판구조론. 고1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뭐 암석, 퇴적암, 뭐 변성암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질 구조,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 지구 역사, 공룡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배우는 게 이제 고체지구고, 두 번째 단원이 유체지구. 유체지구는 요거는 대기하고 해양 파트로 나눠집니다. 대기와 해양으로 나눠져서 대기는 날씨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고, 해양은 염분 또는 해류 이런 거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계속 다 배웠으니까 이제 뭐 배울까요? 우주 배워야죠. 우주. 원래는 지구과학의 가장 힘든 부분이 천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천체 파트가 지구과학 2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주 파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주. 우주는 요거는 빅뱅. 통합과학이 제일 처음에 배웠던 빅뱅이 나오고요. 우주 초기에 어떻게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 별들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HR도 이런 거 공부하죠. 이런 거 공부하고, 뭐 태양계, 뭐 별의 밝기 등급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오고, 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구과학은 특별히 킬러 단원이라고 지칭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다 킬러예요. 다. 고체지구, 유체지구, 우주가 다 어려워요. 다 그냥. 얘는 내용은 쉽다.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 즉 자료 해석을 갖다가 잘하는 친구만 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이게 교과예요. 자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냥 이것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파트는 맨날 똑같이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 근데 자료가 매년 달라요. 근데 그 자료 분석을 되게 하기가 어렵고, 이 공부를 내용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지구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N수생들 있죠? 얘네들이 초강세예요. 얘네들은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재학생들보다는 N수생들은 지구과학을 갖다가 뭐 적어도 한 5, 6번 정도를 갖다가 더 봤을 테니까 훨씬 더 경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되게 초강세인 교과가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교과 중에서 조금 좀 이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화생은 오답률이라는 걸 보면, 오답률 베스트 5를 보잖아요. 그러면 17, 18, 19, 20번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뭐 화학 같은 경우 뭐 13번 문제가 굉장히 pH에 대해서 계속 문제에 나와가지고 있었으니까 올해 수능에도 똑같이 나왔고. 자, 이렇게 제일 뒷페이지가 이렇게 어려운 게 싹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물화생은 다. 그런데 지구과학은 오답률 베스트 5 보면 뭐 6번, 9번, 13번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탁 막혀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갑자기 또 탁 막혀요. 수능 때. 그러니까 얘는 16번까지는 그냥 쭉 풀잖아요. 물화생은. 그래서 쭉 풀 수 있는데, 지구과학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그냥 탁탁 막힌다고 이렇게. 이게 아이들 맨 마지막 타임에 시간이 부족한 그런 타임어택 교과에서 이런 게 걸려버리면 정말 난이도가 진짜 뭐 쉽든 어렵든 애들이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겠죠. 그죠? 시험 망쳤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하나만 어려워도. 근데 이게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지구과학은 진짜 멘탈이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 보고, 반면에 지구과학의 장점은 뭐냐면 오답률 50%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50% 미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뭐 60%, 70%짜리가 있거든요. 오답률이. 근데 얘는 60%짜리도 없어요.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나와요. 얘는. 공부를 많이 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자료 해석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다 보면 얘는 할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이라든지 중하위권 친구들이 생지를 선택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얘는 뭐냐면 여기에 3학년 때 몰빵한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그런 친구들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 봐서 막 8점 이렇게 맞았던 친구들도 수능에서 45점 이렇게 맞는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얘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 고3 때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점수가 생지는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도 나와요. 물리나 화학은 뭐 더 말할 야용이 없죠. 얘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죠? 이런 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3 시간은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개강을 할 텐데 거기 1월 4일부터 이제 개강이 될 거고 요건 링크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각각의 선생님들은 거기 나와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권종윤 선생님 그 다음에 윤동빈 선생님 각각 고3반은 여러 반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뭐 두 분은 다 고3들을 또 오래 하셨고 하니까 뭐 아이들 다루는 거라든지 커리가 잘 짜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맞춰서 오면 되고 저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요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모르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 개념이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수업들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부를 거예요. 불러보면 그 시간에 와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저희가 수강료나 이런 것들 더 안 받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질문도 가능하고 물리는 이제 민복규 선생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고 굉장히 찬찬하게 파이팅 넘치게 수업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젊기 때문에 수능 감각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에 보면 이제 유경훈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지금 송파 쪽에서 이제 수업을 갖다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두 반이나 좀 깔아 놓으셨어요. 선생님이 직접 그 보조 강사 2명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직접 아이들 관리도 하고 클리닉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요 강좌들 들어와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이제 최진영 선생님, 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건데 최진영 선생님은 요 러셀 그 재종반 있죠? 거기서도 수업을 갖다 계속 진행을 했던 분이로서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고3들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수업을 갖다 딱 진행을 하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고3들 생활 패턴만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건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겨울방학 때는 모든 강좌들이 개념 강좌가 이루어지거든요. 물화생지 다 똑같아요.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개념 강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 강좌가 사실은 고3의 핵심이거든요. 이 개념 강좌는 겨울방학 때밖에 없어요. 뒤쪽으로 가면 개념 강좌가 없으니까 이때 잘 들어야 돼. 근데 이때 뜬금없이 무슨 뭐 캠프라든지 무슨 민또 스쿨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가면 다른 교과보다 과학은 정말로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이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과탐은 정말 등급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선생님하고 딱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잡아줘야 돼요. 겨울방학 때 진짜 잘 잡아놔야 되거든요. 3월달까지는 개념 강좌를 갖다 진짜로 잘 해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문제풀이 심화반 들어가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4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월 말까지는 보통 겨울방학 강좌가 이루어지고요. 4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보통은 문제풀이반, 심화반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게 이제 9월까지 계속 갑니다. 원래 이제 9월까지 계속 가요.
이 6평 보고 이제 9평 볼 때까지 이제 심아파트로 계속 나가고 선생님들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특강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생명과학은 뭐 유전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물리는 뭐 역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수시 접수 이후에는 전부 다 파이널 강좌예요. 이제 파이널 강좌에서는 이때는 단원별로 공부하는 데 비해서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막 섞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풀어봐야 되죠, 그죠? 그런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겨울 방학을 어선풀이하게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묶어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국영수 같은 경우야 뭐 그냥 단기적으로 어차피 한번 정리를 하는 기분으로 들어도 괜찮지만 과탐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그 중간에 캠프가 끝나고 나서 되돌아오면 이 갭을 갖다 메꿀 수가 없어요. 이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메꿀 수도 없고 얘네들하고 진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1년 내내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 개념 강좌만큼은 좀 철저하게 잘 들어라. 그리고 꼭 현강을 갖다가 반드시 필수로 잡아줘야 돼요. 현강은 무조건 필수. 과탐은 특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강도 꼭 들어라. 인강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거의 필수 선택이에요. 필수 선택. 이거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강과 인강을 갖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러니까 현강에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문제도 받고 내용도 정리한 뒤에 모르는 부분이 그래도 생기면 인강에서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과학 같은 경우는 꼭 인강을 같이 필수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인강은 뭐 들을 거는 요즘에는 이제 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프리패스 하나 끊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그거 보고 개념 강좌를 계속 익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저하고 이제 좀 잡아가지고 언제쯤 학종이나 이런 것들로 쓸까를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할 거고요. 기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